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15일 대면 회담을 한 지 약 4개월 만에 양국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에서의 법치와 항해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또 러시아의 국방산업 지기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것이 유럽과 환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우려감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의 국방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짚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제기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선진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디리스킹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지난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나눴던 회담에서 논의했던 것들, 이 마약과 관련된 퇴치 협력이라든지 지속적인 양국의 군대 간 소통, 그리고 AI 관련 위험 완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일단 미중 정상이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는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크게 좀 불거지는 부분들은 없었지만 통화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시장 리스크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 단독 보도인데요. SK그룹이 배터리 업체 SK온과 SK엔무브를 합병한 후 상장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 SK온의 IPO 시점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활유 생산업체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SK엔무브와 합병해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인데요.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의 기업 태스크포스는 연초부터 SK온과 SK엔무브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합병한 뒤 상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SK엔무브가 SK온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과 맞물리며 전기차 도입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양사 간의 합병이 IPO 시점을 조금 더 당기는 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SK온은 앞서서 상장 전 투자 유치에서는 기업 가치를 22조 원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SK온은 지난해 5,818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요. 올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현재 실적 자체가 IPO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SK이노베이션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KT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매각을 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로 등급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었고 지금은 현대차그룹이 7.89% 지분율을 가져가면서 변경이 됐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KT의 주식 288만 4,281주를 팔아서 지분율이 종전 8.53%에서 7.51%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의 지분 변동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등극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지 확정이 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심사를 거쳐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언급된 종목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와 현대차까지 함께 묶어드립니다. 네 번째도 현대차 관련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생산 기업인 아다루 미네랄과 체결했던 알루미늄 공급 관련 MOU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환경운동가들의 계약 파기 요구가 나온 이후 현대차가 아다루 미네랄과 체결한 MOU를 종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대차가 아다루 미네랄로부터 공급받을 저탄소 알루미늄이 실제로는 친환경과 거리가 먼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다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11월 글로벌 재계 협의체 모임인 B20 서밋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다루 미네랄로부터 저탄소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23년 말 이 MOU가 만료가 됐고 양사는 MOU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같이 언급됐던 현대차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랜드가 대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K-히트 프로젝트 1.0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랜드의 미래 경쟁력 강화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K는 한국형, H는 하이원, I는 복합, 그리고 T는 관광, 1.0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빅카지노 매출 비중을 현재 13에서 30%까지 늘리고 방문객 수를 현재 68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고용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크게 늘린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빅카지노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의 산림자원과 연계한 웰니스 산림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사계절 복합문화 공간도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도시 배후의 국내외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복합 리조트로서 필수 시설과 콘텐츠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강원랜드 1.0의 새로운 이런 전략들을 밝혔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중동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모레모입니다. 이 모레모라는 브랜드가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5성급 초호화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얄과 아틀란티스 더 팜의 최고급 헤어살롱 입점에 성공을 했다는 보도인데요. 이 모레모는 아틀란티스 더 로얄과 아틀란티스 더 팜 내 최고급 미용실 알케미 살롱의 헤어케어 제품을 본격적으로 론칭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 호텔들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5성급 럭셔리 호텔인데요. 세계 각국의 왕족이나 부호, VIP 셀럽들이 애용하는 두바이의 명품 호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레모는 최상품만을 취급하는 월드클래스 호텔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화 PNC입니다. 상장사죠. 시간외에서 이 때문에 급등하는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정규전까지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서 세화 PNC까지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